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참 대한민국을 보면서 의아하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색깔론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보수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자기를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진보는커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구, 꼴통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수구, 꼴통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 그냥 넘겨주기를 바라는 이른바 이제 주사파 세력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을 싹 다 묶어가지고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근거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인간들은 우리를 뭐라고 몰아갔던 거예요? 색깔론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념 전쟁도 제가 봤었을 땐 끝난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패배로 끝난 것 같습니다. 색깔론 이런 식의 얘기조차도 이제는 나오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저 인간들을 주사파다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아예 그냥 뭐 역전이 돼가지고 저 인간들은 뭐 우리를 갖다가 친일파다 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친일파라고 하는 문제가 더 심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놓고 그냥 선동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지난 MB 때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거는 몰라도 색깔론이다 뭐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도 민주당이 저렇게나 설치는 거, 대놓고 후쿠시마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또 친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동을 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지, 그래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이념 전쟁뿐만 아니라 혁신 과제 또한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지금 기사가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지난 4월 달에 나왔었죠. 민주당 쪽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지금은 4.19나 5.18 이미 유공자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까지 추가하겠다라는 겁니까?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이런 사람들까지도 유공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지금 민주화와 관련된 운동들 아니냐, 그런 걸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민주유공자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던 등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것까지 들어가게 되냐 놀라지 마십시오. 민천 학년 사건도 들어가고요. 1989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건도 들어가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이른바 난민전 사건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무려 145개에 가까운 사건들을 싹 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민주유공자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45개 사건을 다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부산 동의대 사건, 이 사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당초 일단 국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죠. 그 부산 동의대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1989년도에 입시 비리다 뭐다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시위를 하겠다고 학생들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부산 동의대에서. 그리고 시위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찰 인력들이 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출동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놀랍게도 경찰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가두고 있었다가 그거를 내보내고 있지 않고 있었다가 그 과정에서 방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경찰 7명 가까이가 순직을 했던 사건, 그게 바로 부산 동의대 사건이거든요. 이까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시더라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조차도 고개가 갸우뚱해 주실 것 같아. 아니, 경찰이 그러면은 시위를 막으려고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잡혔다가 방어로 인해 가지고 순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측면을 봐야지 민주 사건이 될 수가 있냐, 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해로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대놓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뭐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46명 가까이 되는 이 학생들한테 어떤 타이틀까지 주겠다라는 겁니까? 민주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타이틀까지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당초 동의대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인간이 문재인인데 그 인간이 가가지고 보상 심사까지도 맡았던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뭐 판사처럼 이거 뭐 보상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에는 제외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그 문재인이가 변호까지 하고 보상까지도 해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깡패 카르텔 같은 그런 집단인 것이지. 부산 동의대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1979년도에 있었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사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유공자로 등록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코미디도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난민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북한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무슨 난민전에서 어떤 식의 활동을 했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북한이랑 연루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봤었을 때 난민전을 상징하는 깃발, 그 깃발을 보면은 답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깃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 지금 북한의 그 인공기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금 뭐를 추가를 시킨 거예요? 베트콩 단기 그거를 지금 추가시켜가지고 난민전에 지금 상징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민주공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민주적이었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유공자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렇게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보훈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민주유공자법에 대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절을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를 보니까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되는 대상 829명과 이들과 관련되는 145개 사건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 뭐 때문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보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지금 나서가지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행적을 당연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따져야 그래야지 유공자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하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법이다라고 지금 공개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공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록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록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록을 제공을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유공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기록은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보든 전에 깜깜이 심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것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표현을 드린 것처럼 깡패들이 할 법한 그런 카르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지금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우리가 진보 좌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진보 좌파라고 못 부릅니다. 이런 인간들은 진짜 이재명이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질서에 타당한 것처럼 깡패 카르텔이나 보여줄 법한 모습인 것이고 진보 좌파는커녕 종북 주사파들이 보여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원을 챙기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미디도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겠다라고 행적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개인정보법이라고 공개를 못한다? 절대로 여당은 이거에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식의 진짜 5.18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18도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나 자랑스럽고 그렇게나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얘기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도 뭔가 킹기능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이 법을 몰아붙이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5.18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지금 유공자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145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829명에 대한 행적 이거를 싹 다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게 공개가 되기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커녕 이거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조차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행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